안녕하십니까? 우리 역사와 문화의 깊은 울림을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현상들은 종종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의 지혜나 전통적인 세계관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 바로 한국의 무속신앙인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무당 또는 무속인이라 불리는 이들은 예로부터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마을의 안녕과 나라의 운명, 즉 국운에 대한 영적인 조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연 오늘날 이들은 우리 사회의 격동을 어떻게 꿰뚫어 보고 있을까요? 한 무속인이 털어놓는 날카로운 통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의 현재를 되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공유는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 법안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 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입장과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이 법안의 통과를 한 무속인은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그녀의 대답은 정치적 해석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 동기와 거대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었다고들 하지.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야.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그들의 눈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년에 있을 선거를 향해 있는 것이야. 지지율이 떨어졌다고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표를 만들어낼 것이거든. 바로 저런 법들을 통해서 말이야. 그녀는 이 법안의 통과를 단순히 노동자를 위한 선의의 정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선거에서 특정 계층의 표를 얻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한 정치 지도자의 행보를 빚을 갚는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이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 사람은 빚을 많이 졌어. 돈 빚이 아니야.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신세를 진 사람들,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 진 마음의 빚, 정치적 빚이지. 그 빚을 갚기 위해 여러 사람을 풀어주고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야. 자신의 사람들을 챙기고 자신을 도왔던 세력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지. 결국 그 빚의 사슬에 묶여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녀의 눈에 비친 정치판은 이념이나 정책의 대결이 아닌 복잡하게 얽힌 개인적인 약속과 채무관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대한민국의 미래, 즉 국운에 대한 어두운 전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찌 될 것 같냐고? 좋을 리가 없지.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데 어떻게 경제가 살아나겠어? 과거 GM대우가 군산을 떠난 뒤에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았잖아. 지금도 봐. 거대 노조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있어. 사장이 나오라고 소리치고 파업을 일삼으면 기업은 어떻게 하겠나? 결국 이 땅을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러한 지적은 많은 한국인들이 공감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기업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이른바 애증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무속인은 바로 이 버팀목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삼성 같은 큰 기업도 결국은 한국을 떠나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될 거야. 법과 제도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노동 문제로 끊임없이 시달리는데 어느 누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싶겠어.
큰 기업들이 모두 떠나면 이 나라는 누가 먹여 살리나?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녀는 문제를 정치인들에게만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래된 한국의 속담을 빌려 이야기했습니다. 생선 가게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야.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고양이가 생선을 다 물어가 버릴 거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국민들 스스로가 반으로 쫙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다는 점이지. 이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야.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가장 큰 위험이라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녀의 경고는 미래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나라 빚이 얼마가 되든 돈을 풀어댄다. 지금 우리나라 빚이 1300조가 넘는다고 하더군. 나야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들은 저 빚을 다 짊어지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 적당히들 해야지. 자리에만 앉으면 자기 속 챙기기에 바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국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녀는 올해는 시끄럽긴 해도 그럭저럭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내년에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큰 분란이 일어나 내부에서부터 골마 터지는 일이 생길 거야. 아무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고 자기들끼리 파가 갈려 싸우게 될 거야. 독사와 살무사가 서로를 물어뜯는 형국이 펼쳐지지. 그 싸움의 파편은 결국 그들의 우두머리에게 튀게 될 것이고 지금처럼 똘똘 뭉쳐서 나아가기는 어려워질 거야. 그녀는 특정 정치인들을 독사, 코브라와 같은 동물에 비유하며 그들 간의 기운이 충돌하여 결국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영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정치 분석가들의 권력투쟁 분석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인간 본성과 운명의 흐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무속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경제나 외교 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과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나라를 지켜온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어. 일제강점기에도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이었지. 정치인들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만 할 뿐이야. 그러니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 우리 국민들이 똘똘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한 무속인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 시대에 대한 준엄한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신념을 가졌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녀의 뜨거운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길인지 성찰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역사와 문화 속 지혜를 탐구하는 여정,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